자, 오늘은 여러분 운전자 보험 신상품 붕붕붕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 시에 꼭 알아야 될 사항들, 너무 이렇게 겉만 또 짚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운전자 보험을 갖다가 한번 더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그 근본적인 것이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형 트럭과 승용차가 어두운 밤, 목격자가 없는 국도에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덤프 트럭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중앙선을 넘었겠죠. 그죠? 승용차가 이와 같은 덤프 트럭과의 사고 시에 이와 같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승용차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죠?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승용차 운전자는 거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 그죠? 그러면 망자는 말이 없고, 덤프 운전을 하신 기사분께서는 내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건이 승용차 운전자가 가해자로 종결 처리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게 현직 경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죠? 목격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잘못이 승용차한테로 다 전가가 되고, 그리고 그 잘못이 가족한테로 더 또 전가가 된다면 엄청난 고통을 갖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필요성을 갖다 느낄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운전자 보험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대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잡고 시동을 거신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외근을 나가십니다. 외근을 나가시게 되면 운전자 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어떤 큰 차별이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횡단보도를 몇 번 정도 이렇게 지나치실 것 같습니까? 횡단보도. 제가 그냥 우연찮게 한번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그냥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30초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150번에서 한 200번 정도는 이 횡단보도를 갖다 아마 건너시게 되는 그런 수치를 갖다가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나는 안전운전을 한대요. 안전운전. 속도도 잘 지키고 중앙선도 침범하지 않고 신호도 끝까지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킬 만한 운전을 하고 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인도 돌진, 우리가 10대, 11대 중과실 중에 보도 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 돌진. 그러면 나는 인도 돌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인도 돌진 안 하시죠? 그죠? 하지만 인도 돌진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보시게 되면 주차장을 진입하거나 주차장 또는 주유소에 기름을 주유하러 가실 때는 항상 인도를 넘어서 가시게 됩니다. 인도에 있는 우리가 넘어가는 그 길은 차도가 아니죠. 진입이 용이하도록 그냥 설계상 그렇게 된 뿐이지, 그게 전부 다 보도, 즉 인도라는 겁니다. 인도.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중과실 사고에 적용이 됩니다. 하루에 기름을 몇 번 넣는다기보다는 기름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실 때는 매번 이런 하루에도 몇 번씩 인도 돌진을 하고 계신데, 그게 이렇게 우리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죠? 인도가 있고 우리 건물이 있고 항상 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죠?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근데 아이가 무엇을 주우려고 그랬는지 앉아있어 가지고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이렇게 다치게 했던 인사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이 사고가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사고 시점이, 그죠? 주차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보도를 가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인사사고가 경미하게 나더라도 보행자가 보도에 앉아 있는데도 발견을 못한 것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해서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고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물론 여기에 진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중과실 사고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성 침범이나 앞지르기 위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히려 더 자주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국도를 이렇게 가실 때 이 사진상으로서는 이미 벌써 중앙선을 넘었는 거예요. 앞에 답답한 느림보 운전을 하고 있는 차를 갖다가 반드시 또 추월하는 그런 경우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국도를 가다 보면 할머니 또는 경운기 이런 것들 갖다가 많이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죠. 이게 중앙선을 항상 넘어서 주행을 갖다 하는 습관들인데, 그 사례를 갖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밤에 운전을 합니다. 밤에 운전을 하는데 경운기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경운기가 한번 보세요. 지금 밤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죠? 앞에 2m, 3m 전에도 못 봤던 거예요. 그 경운기를 갖다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꺾었는데 이게 중앙선을 넘었다거나 또는 행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중과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을 갖다 하게 되면 이 경운기 사고는 거의 사망사고거든요.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사고 내지는 거의 중과실 사고에 너무나 다 이렇게 쉽게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호 위반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 신호등의 특성상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인데, 노란불이 되면 이게 일시 정지를 하라는 그런 의미지만, 그죠? 하지만 노란불 때 이렇게 지나치는 어떤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해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통과하는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신호를 갖다가 깜빡합니다. 왜?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고가 나게 되면 또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에 또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 횡단보도 사고, 2013년도에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게 되면 6,030명이에요. 약 6,000명이 사망을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1,200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사망자 중에 20%가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그런데 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사고가 날 것 같습니까? 안전한 횡단보도인데, 그죠? 안전한 횡단보도인데. 그러니까, 운전자나 그 다음에 보행자 모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다고 너무 이렇게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항상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깜빡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횡단보도가 무단 횡단보다 더 많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보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사망사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50번에서 200번 정도의 횡단보도를 갖다 이렇게 지나치시는데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고 사진은 이거는 좀 크게 났던 사고인데, 한 10년 전에 났던 사고를 갖다가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제 자신이 제주도에서 버스와 충돌했던 그런 어떤 사고 잔해들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버스와 삼거리에서 측면 충돌을 하였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로 신문에 나지 마시고 좋은 내용으로 신문에 한번 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렌트카 운전자 외에 3명, 포함해서 4명이죠. 그죠? 그래서 3명은 후의장애 2급, 비장이 파열이 됐습니다. 이 충격을 몸으로 흡수를 하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몸에 남성보다는 좀 약했겠죠. 해서 비장이 파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차가 회전을 하면서 전봇대와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머리에 두개골이 파열이 됐습니다. 골절이 되어서 진단은 40주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2급이 나왔고, 쇄골 골절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고막 파열이 되어서 12주 진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경상입니다. 골절과 피부 결손, 신체 일부가 좀 뜯겨 나가는 그런 피부 결손에서 6주, 그리고 경상 9급 갈비뼈 골절과 피부 결손, 저는 이제 9급이었습니다. 9급. 아주 갈비 부러지는 거는 좀 경미한 사고다, 이렇게 이 사고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4명이 중경상을 입었을 때 어떠한 운전자의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는 경우 안 했는 경우에 모든 사고는 운전자가 다 책임을 집니다. 모든 사고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 그래서 초동 수사를 갖다가 경찰관에서 나오게 되면 운전 누가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운전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경찰관들이 저한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운전한 사람한테. 사건 경위를 갖다 다 묻습니다. 다 묻고,
이 사람이 음주를 했는지, 또 이 나머지 동승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차에 타게 되었는지, 사고 유형은 어떤지 전부 다 묻게 되죠. 물론 운전은 제가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제 책임은 갖다가 전부 다 형사적인 것, 민사적인 것, 행정적인 것이 다 떨어지죠. 다행히 운전자 보험을 갖다 가입을 했다면 40주, 12주, 6주 해서 형사합의금이 그 당시에 정액형일 때 말입니다. 정액형일 때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중과실 사고에 6주 이상 진단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합의금을 받아서 상대방한테 형사합의금으로 저희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무기가 될 것이고, 골절 진단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할증 지원금, 면허 정지, 취소 위로금, 그다음에 본인이 혹시나 제가 수술을 했다거나 더 크게 다쳤을 때 이거는 추가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 또는 상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운전자 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사고 하나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엄청난 결과인데, 그죠?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갖다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사고를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2012년도 10월 달 칠곡에서 경북 칠곡에서 난 사고인데 사망사고였습니다. 사망사고. 보시게 되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해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병원에서 사망을 한 사고예요. 원인은 교통사고고 외인사이고 그다음에 운수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을 했다 해가지고 사망 진단서가 나오게 되었고, 그럼 사망 사고를 갖다가 이 운전자가 낸 거거든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이 운전자한테 어떠한 것들 책임이 이제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이 이제는 전부 다 이 운전자한테 다 이렇게 전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보시는 거는 형사합의서입니다. 형사합의서. 보시게 되면 합의금을 4,500만 원으로 이분들은 합의를 받습니다. 운전자와 50대 중반의 그 피해자였는데 4,500만 원 정도를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이 4,500만 원은 그대로 내가 모아놨던 그 돈의 일부 중에서 다 나가야 될 것이지만, 보시면 처리지원금이죠, 그죠? 우리 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은 운전자 보험에서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위로금, 최고 3만 원에 하루 3만 원에 최고 이제 100일까지 해가지고 면허 정지 3만 원 곱하기 100일 하게 되면 300만 원 면허 정지 위로금을 갖다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후에는 이 종결이 되는 시점에 벌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지로 용지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4,500만 원 합의금하고 그다음에 벌금 1,000만 원 하고 5,500만 원이 최소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 5,500만 원 정도는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장에, 그죠? 현금 다 갖고 계시죠. 그게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해서 운전자 보험만큼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사고는 언제 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사고가 나는 그 위험한 장소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중과실, 우리가 그 11대 중과실을 보게 되면 벌금 1,000만 원이 운전자 보험에서 또 지급이 되고요. 그 과정이 이제 이렇습니다. 해서 이제 11대 중과실인데, 11대 중과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그리고 행정적 조치가 취해지는데, 운전자만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더 이상은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죠? 여기 보시면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모든 책임들이 운전자한테 전부 다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대 중과실이 이란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고 운전자 보험을 갖다 판매하는데 그냥 중단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11가지를 갖다 다 설명을 하시게 되면 11가지를 다 설명하게 되면 그 장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가망 고객들 만날 때 11가지를 갖다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상담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줄 수가 있고, 11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11대 중과실의 경각심을 갖다가 조금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11가지를 갖다가 외우려고 하니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지르기 위반, 그 다음에 건널목,
철길 건널목이죠. 그 다음에 계문 발차, 그 다음에 음주, 주치, 보도 침범, 무면허,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스쿨존, 이게 11대 중과실의 다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외우고자 하니까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문장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글자씩 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앞 건물주 보면 신속 중단, 이렇게 외우시면 이제는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십시오. 이렇게 앞 건물주 보면 신속 중단을 적어 놓으시고, 우리 가망 고객하고 상담을 하실 때 11대 중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11가지를 다 해드리게 되면 훨씬 더 고객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스쿨존은 따로 외우시고, 하나 더 있는 게 뭐죠? 중상해 사고. 그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중상해 사고죠. 총 12개의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10단어는 반드시 외워 놓으셨다가 고객과 상담 시에 좀 많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FC들은 전부 다 외우셔서 타사의 이제 그 FC들 영업 현장에서 만나시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갖다 줄 수 있도록 꼭 외워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이 고객한테 잘 판매가 될까? 가망 고객에게 이걸 갖다가 전화를 해서 알리면 고객들이 많은 어떤 호응이 있을까? 신상품 나올 때마다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고민은 넘기는 순간에 누가 고민한다고요? 고객이 고민하게 만드시면 돼요. 고객이. 그죠?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고민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상품에 대해서 장점을 갖다가 충분히 운전자 보험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권유하고 난 다음에는 고객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사람한테 고민하게 만들고 계속 그 일 갖다가 충실히 하시게 되면 훨씬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와 같은 사고가 만약에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권유한 사람이 사고 나면 안 되지만 혹시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 같아요. 후와 유알 FC 해서 당신의 FC가 누구입니까? 라고 주위에서 물을 정도의, 그 정도의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험을 그만큼 가입 안 한다 했고 유지 안 한다 했는데 끝까지 보험을 가입시켰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그 FC가 누구냐? 후와 유알 FC 이 말입니다.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데 중점을 두셔야만 보험이라는 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뿌듯함, 그런 것들도 하면 성취감, 이런 것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제 운전자 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소득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시고 운전보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